안녕하십니까. 호원대학교 치료적 마사지 논문 분석 과제를 발표하게 된 김세연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하게 된 논문은 노란색 형광펜 처리해 놓은 트리거 포인트 논문입니다. 저자는 하단에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2017년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피지컬 메디슨 앤 리해빌리테이션에 게재되었습니다. SCI2에도 등재되었고요. 연구 목적은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에게 단일 및 반복적인 마사지 치료가 트리거 포인트 부위의 압통력치 PPT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연구 가설은 마사지 후 트리거 포인트에서 압통력치가 증가할 것이며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입니다. 피코를 토대로 이 논문을 설명해 보자면 이 긴장성 두통 TTH를 가진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하여 I.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 허혈성 압박을 포함한 C. 대조군은 가짜 초음파 치료군, 대기군. 5. 이로 인한 결과는 트리거 포인트 부위의 압통력치 PPT가 증가할 것이다입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입니다. 샘플의 크기는 62명으로 초기에는 69명이었으나 스크리닝 실패 5명과 일정 충돌 2명으로 인해 62명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군의 인원수는 마사지군 20명, 가짜 초음파 치료군 플라시보 21명, 대기군 21명입니다. 배정 방법은 블록 랜더미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일정한 단위를 블록으로 묶어서 각 그룹에 균등한 수가 참가자가 배정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6명을 단위로 한 블록을 만들어 그 안에서 3가지 군으로 균등하게 무작위 배정하였습니다. 맹검 여부는 부분적 단일 맹검인데요. 참가자는 치료 형태는 알지만 초음파가 가짜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분적 맹검이라고 볼 수 있고, 치료자는 어떤 처치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맹검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기 평가자와 통계 분석자는 완전 맹검 상태였고, 후기 평가자는 맹검 유지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만 18세에서 59세 사이이며 ICHD 기준에 부합하는 긴장성 두통, 즉 TTH가 2회 이상 있고 근막 통증 증후군 MPS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두통은 30분 이상 지속되었고 구역 구토는 없으며 통증 강도는 경도에서 중증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회 기준으로는 한 달에 1회 이상 편두통이 있는 경우, 암이나 외상 등으로 인한 2차성 두통, 섬유근통, 당뇨병, 우울증, 신경학적 또는 심혈관계 질환, 임신 중 최근 6개월 내에 전문 마사지 또는 초음파 치료를 두통 목적으로 받은 사람, 두통 예방약을 복용 중인 사람, 진통제는 허용하되 전체 두통 에피소드 75% 이하에서만 사용한 사람만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재 내용입니다. 마사지는 트리거 포인트, 허혈성 압박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방법은 상부 승모근과 후두하근 부위에 허혈성 압박법을 적용하였고요.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압력, 통증 5에서 7을 가하고 30에서 90초 동안 유지하며 통증 또는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하였습니다. 횟수는 주 2회, 6주간 진행하여 총 12회 세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도구 및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평가 도구는 앞통계입니다. 계속 말하던 PPT 앞통역치란 트리거 포인트 부위에 점점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참가자가 지금 아파요라고 말하는 순간의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PPT 값이 증가하면 통증의 민감도가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기능적, 정신심리적 척도 2개 중 무엇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시점은 총 4가지입니다. 1회차 마사지 직전과 직후, 12회차 마사지 직전과 직후에 측정을 하였습니다. 추적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연구는 SPSS 버전 20.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는 0.05보다 작거나 같다로 설정되었습니다. 시간에 따른 집단 내 변화 분석을 위해 반복 측정 ANOVA
OVA 및 대응표본 T 검정, paired T 테스트가 사용되었고, 그룹 간 비교에는 독립표본 T 검정이 활용되었습니다.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페론이 보정을 통해 다중 비교 오류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마사지 그룹에서 12회기 중재 이후 모든 측정 부위에서 압통력지 PPT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프리 1 대비 포스트 12 비교에서 P는 0.001보다 작거나 같다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를 통한 통증 민감도 감소를 입증합니다. 반면 코핸즈 D나 흉내 구간 등의 정량적 효과 크기 지표는 제시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통계 지표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적 유의성 MID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D란 해소 중요 변화로서 치료 효과가 임상적으로도 유의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임상적 최소 변화 유의성 기준은 1.1kg per cm 제곱 이상의 PPT 증가일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른쪽 상부 승모근의 증가량은 MCID 1.1을 초과함으로 임상적으로 유의하며, 다른 부위들은 거의 1kg per cm 제곱 이상의 증가를 보여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면서도 임상적으로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임상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노란 부분에서는 모든 부위에서 압통력지 PPT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통증 민감도가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또 다음 그림에서는 뒤로 갈수록 마사지군의 PPT가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저자가 언급한 임상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는 PTH 환자의 통증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그 효과는 12회의 반복 치료 동안 유지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료군의 압통력치 증가량은 일부 부위에서 최소 임상 유의차를 초과하여 근접하여 단순히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 중재법임을 시사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주 2회 6주간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를 적용하는 형태로 현실적인 구현이 가능하며, 수치료 기반 중재로서 물리치료사의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효과 유지에 대한 추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료 지속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자들은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으로 표본수가 작고 모집단의 대표성이 낮아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자와 피험자에 대한 맹검이 불가능하여 편향 가능성이 존재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적 효과 유지를 평가하기 위한 추적 조사와 마사지 통증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기전에 대한 생리학적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EBP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본 연구는 RCT로 설계되어 EBP 기준에서 레벨 2의 높은 연구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 방식과 측정 도구의 일관성, 통계적 유의성과 일부 임상적 유의성, MCID 초과 등이 확보되었으며, 결과의 신뢰성 또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중 맹검이 불가능했고 주관적 통증 척도인 VBAS나 NRS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팔로우업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이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통증 민감도 감소를 위한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에 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 효과와 환자 중심 지표의 포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